네, 안녕하세요.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전형을 완벽하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중앙대 학생들 면접도 많이 보냈었고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도 배출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융합형 인재 전형이었고 일반고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토대로 어떻게 해야지 중앙대에 지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에게 유리할지를 좀 설명드리고 전형별로 어떤 학생들이 지원해야 좀 괜찮은지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중앙대 입시 전형에 대해서 보여드린 뒤에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 또 그 뒤에서는 평가 요소까지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근데 뒤에 오타를 하나 내서 이것만 좀 고치고 시작할게요. 여기 중대가 탐구형 인재 전형이 올해부터 면접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융합형 인재 전형, 즉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에 면접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특목고 학생이 중앙대 지원한다 이러면 가급적 면접을 보는 탐구형 인재로 지원해야겠다 하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대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서는 융합형 인재, 탐구형 인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논술은 제가 적어오기만 했는데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돼서 탐구는 사탐이랑 과탐 중에 응시를 하면 되고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영어가 1등급이랑 2등급 통합해서 그냥 1등급으로 간주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가 2가 나오더라도 1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약한 학생이다. 그래도 중대 최저를 직윤해서 맞추기가 어렵진 않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지역균형 전형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중대 직윤 같은 경우에는 교과 90%에 출결이 1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합격한 학생들 비중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재수생이 많이 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영역별 기준이나 탐구 반영 방법을 보면 중앙대 최저 맞추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빡빡하진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약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형에서 뭔가 최저를 맞출 때 과탐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문과 학생이라도 만약에 내신이 좋다 이러면 확통사탐 조합으로 약대가 가능하더라. 영어가 2등급이어도 되더라. 심지어 탐구는 하나 반영하더라.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전교 1, 2등 하는 문과 학생이라면 중앙대 직윤으로 약대 넣어볼 것 같아요. 직윤 입시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저 충족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인문계열 한 66% 정도가 충족을 하고 있고 약대는 한 30%, 그리고 자연계열 한 60%.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 인문자연 한 60%에서 형성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약대는 이번에 수학이랑 탐구가 아예 제한이 없어져서 이것보다 충족률이 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자 교과 평균 등급도 보게 되면 약대 진짜 많이 올라갔죠. 최저 충족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평균 등급도 올라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 약대는 2022 학년도부터 모집을 시작했어요. 수능으로. 원래 피트를 쳐서 가던 아이들이 수능 체제로 돌아오게 되면서 첫 해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커트라인이 널널했지 앞으로는 이런 컷은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한 1.6대, 자연계열자 1.6대에서 중대 교과 컷이 형성되는구나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중대 학종이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어떤 게 조금 어렵냐면 저도 진짜 전형 이름이 헷갈렸었는데 예전에 이 융합형 인재 전형 이름이 다빈치였습니다. 다빈치 대표적인 융합형 인재죠. 그래서 뭐 이런 전형이었는데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탐구형은 특목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얘가 면접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면접이 사라지고 탐구형이 면접이 없었다가 생깁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비교 한번 해볼게요. 중대는 융합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확실하게 모집하는 평가 항목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는 학업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학업 및 교내 활동 엄청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2024학년도까지는 면접이 있었고 보통 일반고 아이들 불러놓고 너 이런 활동 진짜 했니? 라는 걸 주로 확인했어요. 근데 올해는 면접이 없어졌죠. 그래서 탐구형 인재 전형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면접이 30%가 반영이 되고 1차에서 3.5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융합형은 학업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해당 전공 분야에서 탐구 능력을 보였는가? 그리고 교내 수업과 창체 이런 걸 통해 탐구했는가라는 걸 봅니다. 또 하나 더 본다면 지원자의 탐구 능력 그리고 전공 분야 잠재력, 충실성을 평가하고 탐구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층 면접을 실시합니다. 중앙대 탐구형 인재 전형 옛날에 한 10년 전에 면접 문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막 설국열차 이게 유명할 때인데 어떤 걸 물어봤냐면 여러분 설국열차 너무 옛날 거라 안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바퀴벌레 블록이 있어요. 그게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식량 비슷하게 만든 건데 이 바퀴벌레 블록을 학생의 활동이라고 뭔가 연계해서 설명해보라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흘리셔도 돼요. 좀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 학생이 부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야구장 가면 부산은 봉다리 쓰고 응원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 봉다리 문화에 대해서 이 친구가 뭔가 소논문 비슷한 걸 그때 썼던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냐? 그 학생이 봤던 설국열차의 바퀴벌레 블록과 봉다리 문화의 공통점을 설명해 보아라.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국문과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뭐라 대답했냐면 바퀴벌레 블록도 그 제한된 상황 안에서 생겨난 문화적 현상이고 봉다리로 응원하는 그 부산 야구장의 문화도 야구장이라는 공간에서 어떠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물을 활용해서 응원하는 그런 제한된 환경 속에서 발생한 문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합격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시절 그 악랄하다 표현해야 될까요? 그때의 중앙대 면접 특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탐구형 인재 전형 올해 다시 돌아오는 면접은 상당히 높은 난이도로 출제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형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여기 앞에서 보는 이 융합형 인재 전형은 학업 역량을 많이 본다고 했는데 애초에 학업 역량 50% 봅니다. 근데 탐구형 인재, 제가 편하게 말한다고 특목고 전형이라고 했는데 얘는 진로 역량을 50% 봐요. 학업 한 10% 덜 봅니다. 무슨 의미냐면 두 전형에서 보고자 하는 양식이 다르니까, 보고자 하는 역량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중앙대를 잘 지원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입시 결과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이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다빈치형 인재 일반고 전형이라고 했는데 거의 이 정도 1에서 2등급 학생이 6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게 융합형 인재예요. 지금은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 2등급까지 해당하는 학생들 비율이 줄어들고 3등급까지 해당하는 학생들이 좀 늘어났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아이들이 중앙대 탐구형 인재로 많이 지원을 했고 합격도 하는구나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열도 거의 비슷해요. 다빈치형 인재는 과반 이상 거의 70%에 육박하는 아이들이 1에서 2등급 사이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그래도 조금 덜한 편이긴 한데 거의 뭐 1에서 2등급 사이. 근데 여기에서 제가 얘기해야 되는 게 보통 자연계열 특목고는 과고 영재고가 포함이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 그 서성안을 쓰고 나서 같이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과기원들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부터는 일반고 학생들이 강세가 조금 두드러지는 편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합형 인재 계열의 고교 유형별 합격자 비율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학업 역량 즉 내신을 많이 보는 전형이니까 일반고 자공고 합격생이 한 70.3% 그리고 외고 아이들도 좀 있는 편이에요. 다시 보는 이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자공고 비율이 확 줄어들었죠. 47.2%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외고, 과고, 영재고 아이들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융합형 인재 전형은 일반고에서 쓰는 게 유리하고 탐구형 인재 전형은 특목고에서 쓰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앙대에서 발표했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자료를 토대로 평가 요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앙대도 상당히 교과 역량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생기부 내용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실시해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앙대에서 이거 괜찮은 생기부야 하고 제시해 준 건데 어떤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걸 보시고 본인 생기부에서 이런 부분이 좀 강점이 되겠구나 하는 게 있다면 그걸 토대로 중앙대 지원해볼까 하는 거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앙대는 이 학업 역량에 대해서 학업 태도, 탐구력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평가합니다. 태도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 친구가 열심히 했는가, 선생님과 관계는 원만했는가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의 태도를 보면 친구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게 돋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기부에서 이런 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단순하게 내가 수행평가에서 굉장히 멋진 주제를 했어. 이것뿐만 아니라 의견도 조율하고 뭔가 극복하려고 하고 협동하는 기쁨을 아는 학생이다. 이런 게 중앙대는 학업 역량에서 태도 점수로 치환을 합니다. 수학 교과에서도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새로 배운 것에 대해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다른 풀이 방법이 있는지 질문도 했고 스스로 학습 의욕이 높아져서 풀이법을 탐구했다. 어떤 거냐면 적극적인 탐구심이 돋보이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학업 태도예요. 어떻게 학업에 접근하고 이 친구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추가로 확장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래서 제가 이건 보통 고1 올라가는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학교 선생님과 관계를 좀 잘 유지해라 라는 이야기 합니다. 이런 거 절대 수업 시간에 놀았으면 안 적어주세요. 다음으로 탐구력 보겠습니다. 여기는 와 이거 보고 진짜 잘 썼다 싶었는데 이 친구는 국어 시간에 게임 시나리오 작가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저희 때 게임은 이제 메이플 스토리 이런 게 있는데 그 스토리가 되게 특이해요. 이런 세계관을 만들고 등장인물 대사에 관여한 이런 시나리오 작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봤을 때 관심 없어 보이는 키워드가 같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철학이랑 게임이 같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진짜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구나 하는 게 보이죠. 이러면 탐구력이 좋은 학생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학 교과의 탐구력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런 파트입니다. 자기 공명 영상 장치와 자기 부상 열차의 구조에 대해서 분석하고 작동 원리를 탐구하였다. 단순하게 뭔가 수학의 실생활 활용을 조사한 게 아니라 이런 기계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원리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정말 관심 갖고 탐구했구나라는 게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굴절각, 물과 글리세린으로 채워진 반원통에다가 이런 거 굴절각을 측정하고 실험까지 했대요. 여러분 수학에서 실험하는 학생 진짜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 뭔가 증명하고 수업 시간에 앞에 나가서 발표했다. 이런 내용으로 학생들 생기부가 채워져 있는데 이런 구체적으로 뭔가 했다는 점에서 중앙대에서도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대가 정말 친절한 게 이 자료예요. 2024 중앙대 학종 가이드북을 보게 되면 학과별로 어떤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예시를 다 줬어요. 그걸 좀 갖고 왔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당연히 뭔가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매체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언매를 이수했고 우리 삶과 과학이란 인포그래픽도 제작을 해봅니다. 이게 시각화를 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인포그래픽인데 이런 용어 자체가 언매에 들어있다는 점에서 이 친구는 진짜 미디어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인포그래픽의 특징을 고려해서 사회 문제 해결 어쩌고 이런 데 하는 매체를 생산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누가 봐도 미컴을 쓰는 학생이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이 친구 생원에서도 저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떤 탐구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종이 기원의 연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해당된다는 걸 뭔가 설명했고 제일 중요한 게 비주얼 싱킹까지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대에서는 뭐라고 판단하냐? 도전하고 싶은 과목 이수를 권장하고 만약에 이런 게 이수를 안 했다면 공동교육과정으로 만약에 언어와 매체가 개설이 안 됐다 치면 이런 거 이수한 것도 인정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서 탐색 결과가 어떠했는가도 보고요. 그리고 진로 역량의 반영비가 높은 탐구형 인재 전형의 경우에 이런 활동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리학과를 토대로 진로 역량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심리학을 지망한 학생인데 여기 독서 토론반에서 성인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림책이 효과적이다. 누가 봐도 심리죠. 여긴 심리 상담 분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을 보게 되면 실제 심리 상담과 치료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뭔가 탐구하였고 4차 산업혁명 탐구에서는 VR도 이렇게 체험에 참여했는데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VR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걸 그냥 소극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사례까지 탐구하는 그런 적극성을 보인 학생입니다. 이 중앙대에서 준 사례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진로에서도 전공과 관련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진짜 열심히 평가한 학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독서를 통한 탐구를 즐긴 학생인 게 돋보였대요. 어떤 걸 말하고 싶냐면 중앙대를 만약에 지원하고자 한다. 그러면 학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도 진로 역량에 따로 점수를 배당하고 있고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여기 50%의 점수를 배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학교 활동을 통해서 나의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력을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학교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는 20%가 반영이 돼요. 막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사실 공동체 역량은 거의 다 있어요. 모든 학생들에게. 융합에서 20% 그리고 탐구에서 10%가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꼭 이 공동체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장이나 부반장 혹은 학교 회장을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중앙대에서 제시한 예시예요. 동아리 반장. 그러니까 동아리장을 하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특, 되게 중요한데 여기가 인성이 잘 드러나는 파트입니다. 담임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낸다. 벌점이 전교에서 가장 적은 학생이다. 누가 봐도 공동체 역량이 있다. 타인에 대한 관찰력과 배려심이 있다.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준수를 비롯해서 학교 활동 전반에서 꼭 반장, 부반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리더십을 드러내는 게 좋겠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에서 공개한 면접 출제 문항을 분석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 문항의 전반적인 특징이 이거 너가 진짜 했어? 라는 걸 물어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2023 학년도에 공개가 된 거라 이때 당시 학생들이 20년 고1, 21년 고2, 22년 고3을 지냈던 진짜 코로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시대상이 잘 드러나는데 학년장을 할 당시에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인데 이때 어떻게 리더십 발휘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전부 다 학교 아이들이 등교 안 하고 비대면 수업하던 시기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게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노력했느냐, 진짜 너의 경험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책을 추천해 줄 때 어떤 걸 가장 고려했니? 라는 걸 물어보는데 이게 질문 딱 보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본인이 직접 한 활동이 아니고 생각 없이 그냥 시켜서 했다면 답을 할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게 중앙대 특징입니다. 그리고 2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주 충돌이 발생했는가,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물어봐요. 간혹 진짜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생기부에 적혀있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냐면 이 책 읽었어요? 라고 면접서 때 물어봤는데 저 그거 거의 안 읽었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면 중대 이런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대 면접을 대비하려고 한다면 진짜 내가 수행한 활동만 적어놨어야겠죠?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활동하면서 생각했던 거 잘 정리해놔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중앙대 면접을 준비한다고 할 때는 이게 제가 옛날에 취업 준비할 때 썼던 방식이에요.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활동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활동 내용을 적어요. 그리고 뭘 적냐? 느낀 점. 또 만약에 하나 더 한다면 추가 탐구 계획.
이런 식으로 적어두면 웬만한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은 될 겁니다. 이번에는 진로 역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더 어려워요. 이게 어떻냐면 최근에 학생부의 진위성에 대한 그 신뢰를 평가하는 게 점점 대학에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걸 생기부에 적었구나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베타 차단제라는 게 있어요. 약하게 나오는 건데 근데 이 베타 차단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뭔가 공부했다라고 적었는데 사실 그게 실제로 약대를 다니는 학생들도 이해하기가 막 엄청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키워드를 적었다 하면 중앙대를 쓸 때는 진짜 면접 준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어려운 키워드가 많아요. 중앙대에서 이런 걸 예시문항으로 공개했다는 거는 우리는 너희가 학생부에 적었던 내용에서 니네가 안 했을 법한 거 혹은 이거 진짜 이해했을까 싶은 거 물어보겠다 하는 의도가 너무 잘 드러납니다. 볼게요. 자, 이건 좀 그래도 괜찮아요. 기능론적 입장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그냥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기능론으로 비교했다? 이거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적었다면 정말 내 언어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학년 신문일 기반 초등 임용시험 통과 수험생 미발령에 대한 기사가 언급되었다. 저출산 속에서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교수님들도 해결 못해요. 왜냐하면 잠깐 딴 얘기를 좀 세자면 교육 관련 기사 읽고 이런 미발령 교사 문제를 조사했다 할 때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면접 볼 때 되게 오해하는 게 나 이거 되게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거는 국가나 정부나 학자가 고민하는 거지 학생들이 말하는 답이 그리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런 걸 생계부에 적었다는 점에서 너 진짜 이거 관심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라든 답을 할 수는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고등학생 수준에 설명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건 이제 이과 쪽인데 살균력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 천연 물질의 한계에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기도 진짜 구체적으로 화학적으로 무슨 한계가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천연 물질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봤는지 정도 물어보는 거고 진짜 직접 한 활동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 수학에서 경사하강법 누가 봐도 키워드로 보이죠. 이런 게 나왔을 때 중앙대에서는 다 키워드로 설정하고 물어보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중앙대 면접에 대해 정리를 한다면 실제 생기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물어봐요.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진위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약 작년까지, 즉 2022, 4학년도까지의 특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업 역량을 이렇게 측정하는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진로 역량 관련한 문제가 조금 더 증가하겠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